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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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이 다 가서 서울 어디든 가기 편하다는 게 장점이고 1970년대 동아시아 최고의 병원이었어가지고 전통이 진짜 깊어서 교수님들이 많다, 그 얘기해? 일단 전국에서 유일한 여대 의대라는 거고요. 의대는 대부분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형적인 남초과인데 또 동시에 의료계가 워낙에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남녀차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뭐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여학생들은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과대를 못 한다거나. 우리 학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나중에 졸업해서 전공하고 싶은 과를 정할 때도 아직은 뭐 의료계에서 특히 이비인후과나 신경과 같은 인기과들은 남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학교에서는 여자들을 위주로 뽑는다는 거, 여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큰 뼈를 절단하는 경우에는 남자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여자밖에 없으니까 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또 배움의 기회가 많습니다. 교수님들도 젠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셔서 뭔가 그런 걸로 대학생활 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일은 없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의대에서는 사실 여자 교수님들을 뵙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다 졸업하셔서 교수님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여성 멘토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시나요? 그 촬영지가 우리 학교입니다. 저희 의대를 강서구로 옮겨서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멋진 건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1954년 이제 개교를 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배출하면서 쭉쭉 저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네, 어떤 전통이죠? 전통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중앙의료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국에 퍼져 있는데요. 유명하게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아주 하여간 많습니다. 다양한 병원에서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가톨릭대 뒤지지 않는 아주 유구한 역사, 1885년 고종 황제께서 세우신 그 고종 황제요? 네, 그 고종 황제께서 세우신 실제로? 대중원으로부터 시작된 다 시작해. 아니, 본교 연세대학교랑 캠퍼스를 공유하면서 좀 즐거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6년간의 학교 생활 동안 한 번도 캠퍼스를 옮기지 않고 교육 과정을 마치고 또 바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점. 세브란스 병원은 1885년에 제중원으로부터 시작돼서 1950년대에 지금 있는 신촌 그 자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커다란 암병원, 병원 본관, 정말 좋은 의료진, 절대평가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평가를 패스랑 논패스로만 진행을 합니다. GPA 뭐 3.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적표에 패스 이렇게 뜨면 너 진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패스 좀 잘하시나요? 뭐 패스 마스터? 패스 마스터. 오케이. 위치가 산꼭대기에 있는 것도 단점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장점이자 단점 중 하나는 인원수가 많은 건데 저희 학교가 지금 110명인데 이게 꽤 의과대학 정원치고 많은 편이에요. 이거의 좋은 점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한편으로는 추후에 이제 과 선택이나 병원 선택에 있어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 본교는 신촌에 있는데 의대는 병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강서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여학생들밖에 없다 보니까 다 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의대에서도 내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요. 여고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막 뭐 여자들이 있어서 뭐 기싸움을 하고 기싸움이 심하고 비열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클린한 사회이고요. 내신 따기 어렵지만 그만큼 공부를 다 같이 열심히 해서 국시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 가톨릭대학교 다른 과들은 부천에 있고 신부님 되시는 그 형님들은 성신교정이라고 해화 그쪽에 있고 의과대학과 간호대학만 캠퍼스가 따로 있어요. 흔히들 생각하는 어떤 캠퍼스 라이프, 넓은 잔디밭과 맥주나 한 캔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뭐 저희 학교는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단점을 뽑자면 동기들이 너무 똑똑하다. 공부하다 보면은 자괴감이 드는 경우가 많다. 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역학연구원으로 일하며 세계의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썼던 것 같습니다. 생명 현상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또 실험하면서 탐구하는 데 있어서 흥미를 느꼈고 인체를 대상으로 조금 더 공부하고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 저는 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의대에 오고 싶었습니다. 평생 동안 일을 할 것 같았고 절 가슴 뛰는 일이 뭘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생과 사의 경계를 함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가 된다면은 제가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의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2 때까지만 해도 제가 문과인 줄 알았어요.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사회나 과학 같은 그런 탐구 과목이었거든요. 사실 의학이 그 둘을 합친 거예요. 과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종합해서 활동을 하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의대 가야겠는데 의학이라는 게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고3 때 원서 지원을 그렇게 갑자기 의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오버워치가 나와서 게임 붐이 한창 일었던 때부터 메르시, 아나 이런 힐러 캐릭터들만 하고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할 때도 서포터, 힐을 준다거나 남을 돕는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천직이 아닐까. 뭐 하나 특출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뭐든 열심히 한 게 보여서 뽑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이건 뭐 미스테리죠, 근데. 저는 전산 오류 전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일반고를 나왔는데요. 내신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신기부도 뭐 열심히 채운다고 채웠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수준은 뭐 아니었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옛날부터 자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빨 수시연서 6장을 썼는데 그중에 3장은 1차를 탈락했어요. 1차를 통과한 면접을 본 그 3장은 다 뚫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진로 희망으로 기초의학을 연구하는 병리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썼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기초가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네. 기탄수학 아시죠? 기탄. 네. 기초 탄탄. 컷! 기초의학을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신 게 아닐까.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학생부를 잘 채워나갔던 게 뭐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뭐가 됐든 일단 성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시의 경우 내신, 정시의 경우 수능 성적 밑받침이 돼 있어야지 나머지 활동들이나 다른 본인들의 장점들이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라는 그 기본 요소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의대에 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의사가 되고 싶어서 입결이 높아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본과 공부를 2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게 맞다. 공부밖에 안 해요. 수능 최저라는 게 있거든요. 최저에서 컷당하게 되면은 아주 힘들다. 수시만 또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의과대학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면은 은근히 정시 비중이 높아요.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정시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수능 잘 보셨나요? 수능은 저는 뭐 4개 틀렸죠. 오, 4개 맞아? 맞아. 4개? 오케이. 뭘 하든 바쁘게 정말 수능을 열심히 하든 정말 내신 1등급을 받든 아니면 저처럼 좀 교내외 활동을 뭐든 열심히 참여하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바쁘고 열심히 살면은 시 과정에서 다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 보면 이제 너무 짜증나가지고 대충 하고 넘기자, 숙제만 풀고 넘기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거는 정말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향이요? 지양이요, 이 친구야. 다음 문제를 좀 덜 풀더라도 이 문제에 담긴 핵심이 무엇일까? 영어를 하다 보면 이건 어떤 문법인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뭐 동아리 활동이나 뭐 자치 활동을 할 때에는 그냥 그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의의를 두지 말고 내가 이 집단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가면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을 길게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칠 때가 있어요. 앉아있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자기를 리프레시할 수 있는 운동이나 뭐 취미 같은 거. 저는 뭐 체육관 앞에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를 하고 친구들이랑 원바운드. 지원이가 몇 번 맞았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내 기억상으로. 그럼 되게 자주 맞았어. 저 자신한테 가혹했던 것 같아요. 밥도 잘 안 먹고 그 시간 아깝다고 막 이상한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고 그랬는데 비추합니다. 완전 비추하고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서도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혹시 자주 드셨던 아이스크림 무엇을 드셨나요? 저희 때 그 요맘때가 콘으로 나왔거든요. 엘사 모양 포장지로 해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저는 그냥 어느 정도 하루에 한 6, 7시간 정도 계속 지속 가능한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게 목표였어가지고 반에서 단체로 인강 사이트에서 플래너를 구매를 해가지고 구매하니까 이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반짝반짝하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신은 학교 시험이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에서 내는 건데 왜 사교육을 봤죠? 그래서 내신은 철저히 그냥 수업 시간 때 열심히 노트 테이킹하고 복습 열심히 철저히 하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내신 준비는 탄탄하게 했고요. 수능 준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 인강으로 했는데 수학은 메가패스로 현우진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국어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기출 분석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집을 사서 해설도 열심히 읽고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인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학원 간 거랑 다르게 계속해서 모르는 부분을 돌려볼 수도 있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듣는다든가 아 대충 아는 부분이네 싶으면 빨리 듣는다든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수학이나 탐구 공부하다가 아, 너무 좀 지친다, 마음이 힘들다 하면은 한국사를 켜가지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 설민서 선생님 약간 합법적인 유튜브 보듯이 전 정말 생기부랑 그 자소서에 썼던 거 하나하나를 다 되짚어가면서 제가 무슨 활동들을 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되게 오래 가졌고, 예를 들면은 저는 국어 시간에 의사이자 작가이신 분을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인터뷰했던 내용이 생기부에 정말 한 줄, 두 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시 다 찾아보면서 무슨 책을 읽었고 제가 어떤 PPT를 만들었고 어떤 발표를 했고 게다가 어떤 독후감을 썼는지까지도 다 찾아보는 그런 과정까지도 다 거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활동들 그냥 빠삭하게 준비해 가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어차피 면접 보는 그 면접관들이 대학 교수님들이세요. 뭐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교수님이랑 대화한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막 기죽이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라서요. 학생부랑 자소서에 쓴 내용, 활동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계화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직전에는 뭐 학원에서 하는 모의 면접 같은 거 두어 번 가보면서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면은 어떤 분위기예요? 아이고 들어가면 이제 자리가 있고 거기에 내가 앉으면 되고 건너편에 이제 교수님들이 있고 그분들이 날 평가하는 거고 아니 진짜 그래. 아니 다 똑같지 뭐 면접 딱 들어갔을 때 아 뭔가 이분들 상당히 날카롭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생활기록부에서 되게 옛날 독서 기록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쌀벌했었고요. 가톨릭대학교는 방이 2개였는데 서류 기반 면접이 되는 방이 있고 또 다른 방은 상황 제시형 그런 면접이 있었는데요. 희한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재석 씨가 저기 제가 면접 보러 온 건가요? 네네, 제가 면접관입니다. 네. 재석 씨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봉사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기부도 하시고 그랬어요. 제가 기부를 했나요? 그랬습니다.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단체에서 그 돈을 어떤 횡령하는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할 말이 없네요.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나갔는지 참 궁금합니다. 뭐 유감이죠 일단은. 어쩌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하시길래 제가 정말 패기 넘치게 제가 최초의 여성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꿈이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독서란을 보시더니 개념 의료라는 책을 읽었네요 이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 별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약간 얼버무렸어요. 그래도 저는 아프신 환자분들을 고쳐주는 멋진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식 같은 대답을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 책 자체가 개탄스러운 의료 현실을 써놓은 책이라서 환자랑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적으로 전반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좀 광범위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고혈압의 기준을 올리면 뭐가 어떻게 될까? 경계선에 대한 문제. 고혈압 기준이 만약에 140이면은 139까지는 기가 막히게 고혈압이 아닌데 140이 딱 되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 고혈압이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의사가 되게 오래전부터 선망받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잊을 수 있는 게 자기 인생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뭐 입시를 하면서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는 많이 생각하는데 어떤 가치가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할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면은 그 가치를 잃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대에 합격한 그 순간부터 엄청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 되게 띄워주거든요. 의대에는 6년이다 보니까 이 문화에 익숙해지게 된단 말이죠. 자칫하면 거만해지기 쉽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제게 주어진 기회들을 감사하고 또 제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만, 하나 둘 다 안 해도 돼.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냥 너가 녹음해서 넣어라 그냥.